네,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등교 중지가 되는 바람에 어, 오프라인으로 해야 될 강의를 지금 온라인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지금 순물질과 혼합물 이미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순물질은 순수한 물질, 혼합물은 순수한 물질들이 섞여 있는 믹스된 상태라는 이야기 다 여러분들한테 전달했을 겁니다. 오늘 배울 단어는요, 이제 순물질과 혼합물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순물질은 순수한 물질이고 혼합물은 섞여 있는 거고, 순수한 물질 중에 호단소 물질도 있고 화합물도 있고, 혼합물 중에는 균일한 것도 있고 불균일한 것들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혼합물과 순물질 어떻게 특징이 다른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물질의 특성, 그리고 순물질과 혼합물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거고요. 순물질과 혼합물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 나면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게 학습 목표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198쪽에 보면요. 맛있는 라면을 끓이는 법, 인트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라면을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스스로 엄마한테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저는요, 라면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어요. 그래서 팔팔팔팔 끓고 나면 그 다음에 면을 집어넣고 만약에 4분을 익히라고 하면 한 3분 정도 익히고 꺼내거든요. 자, 왜 나는 스프를 먼저 넣을까? 자, 전 과학 선생님이잖아요. 아무래도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 과학적으로 라면을 끓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끓이는 자기만의 독특한 라면 레시피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보시고요. 자, 왜 제가 라면에 스프를 먼저 넣어 끓이고 있냐?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오늘 학습하게 될 거예요. 네. 수업을 조금 제가 길어지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준비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분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다들 각 반별로 프린트를 전달을 했어요. 챙겨간 친구들도 있을 거고, 버리고 간 친구들도 있겠지만,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꺼내셔서 수업 준비하시면 되고요. 혹시 프린트를 잃어버린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구글 클래스룸 있잖아요. 그쵸? 구글 클래스룸에 그동안의 PPT들 다 모아놓을 거니까 그 PPT 아니고 학습지들 모아놓을 거니까 그 학습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교과서 펴시고 교과서 198쪽에 이렇게 생긴 해보기 활동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해보기 활동의 제목은요, 순물질과 혼합물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라는 제목이고요. 자, 그래프는 물과 소금물을 가열할 때와 냉각할 때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가열할 때의 온도 변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냉각할 때의 온도 변화예요.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지만 물은 순물질이에요, 혼합물이에요. 네, 물은 순물질이고요. 소금물은 순물질입니까? 혼합물입니까? 네, 소금물은 혼합물이에요. 자, 이렇게 순물질과 혼합물의 가열 곡선 그리고 냉각 곡선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두 가지 문제 여러분들 해결하시면 돼요. 학습지 아니고 교과서에 직접 한번 이 문제에 대한 해답 적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물과 소금물을 가열할 때와 냉각할 때의 온도 변화가 어떻게 다른지 각각 설명해 보자라고 했어요. 그냥 보이는 그대로 설명하시면 돼요. 가열할 때의 온도 변화, 가려졌지만 냉각할 때의 온도 변화. 네, 그래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물의 가열 곡선 보시면 가열 시간,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의 가열 곡선이 올라가다가 몇 도에서 스탑 정지합니까? 네, 100도에서 물의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자, 그 올라가지 않는 구간이요, 수평하게 존재하고요. 자, 소금물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물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자, 여러분들 교과서 보면서 설명 들으세요. 자, 소금물은 물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계속 올라가요. 물이 이렇게 수평한 구간이 있다면 소금물은 수평한 구간이 존재하지 않고 계속 살짝 올라가는 구간이 보일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물과 소금물의 가열 곡선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냉각 곡선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다는요, 보이는 대로 해석해서 적으시면 돼요. 자, 물 같은 경우는 0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하죠. 서서히 내려오다가 0도에서 물이 더 이상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일정해집니다. 네. 자, 소금물 같은 경우는요, 계속 떨어지다가, 자, 0도에서 멈추나요? 아니면 0도보다 더 내려가나요? 네, 0도보다 더 내려가요. 더 낮은 온도까지 내려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다시 서서히 경사지게 온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저랑 지금 얘기한 이 내용을 그대로 학습지에 교과서에 옮겨 적으시면 되죠. 자, 필요한 친구들은 이 화면 정지하고 본인들이 쓴 것과 내가 적은 것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자, 가열할 때 온도 변화는 네, 소금물은 물에 끓는 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고요. 100도 이상 끓는 동안에도 온도가 계속 높아지죠. 냉각할 때는 소금물은 물에 어는 점, 즉 0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얼고요. 어는 동안에도 온도가 계속 경사져서 내려오는 모습, 낮아지는 모습 관찰하셨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 간단한 그래프를 통해서 물은 끓는 점이 일정하고 소금물은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 제가 라면을 끓일 때도요. 라면 스프를 먼저 넣고 끓이면요. 그 라면 국물 안에 들어있는 물은 100도에서 끓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뭔가 다른 물질들 때문에 100도 이상에서 끓기 시작할 거고 계속 끓는 점이 올라갈 겁니다. 제가 왜 라면을 스프를 먼저 넣고 끓이는지 이해하시겠나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그래프 두 가지를 해석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야 될 결론이 뭐냐면, 자,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열할 때의 순물질과 혼합물, 냉각할 때의 순물질과 혼합물, 자, 이 사실을 바탕으로 순물질과 혼합물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자, 제가 정리한 거를 같이 읽어볼게요. 자, 순물질은요, 끓는 점과 어는 점이 일정했죠. 물은 100도에서 끓고 그 온도가 그대로 똑같았고, 물은 0도에서 얼었고요. 그 0도에서 일정하게 유지됐어요. 하지만 혼합물 같은 경우는 끓는 점과 어는 점이 일정하지 않고 끓는 점은 계속 위로 올라갔고 어는 점은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거 봤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요. 왜 혼합물이, 왜 다른 물질이 들어간 물이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지 또는 다른 물질이 섞여 있는 그런 혼합물, 혼합 용액이 왜 더 낮은 온도에서 얼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혹시 이 내용을 복습하게 되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디 갔어? 자, 우리는 지금 물질의 특성 단원을 배우고 있는데 제가 지금 혼합물과 순물질의 끓는 점과 어는 점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자, 이런 끓는 점, 어는 점 또는 녹는 점 그리고 앞으로 배우게 될 용해도, 밀도 이런 것들이요. 바로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돼요. 제가 끓는 점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하면 물에 끓는 점은 100도시잖아요. 잠깐 제가 찾아놓은 걸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질소에 끓는 점은요. 마이너스 195.8도래요. 암모니아에 끓는 점은요. 마이너스 33.4도고요. 에틸알코올에 끓는 점은 78.3도. 금에 끓는 점은
2808도래요. 자, 이렇게 선생님 왜 몇 점 몇 도까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라고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게 바로 그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 성질이 됩니다. 자, 100도에서 끓어야 되는 물인데 어떤 새로운 물질을 끓였어. 미지의 용액을. 근데 얘가 98도에서 끓는 거야. 아무리 측정을 해도 순수한 건데 98도에서 끓어. 100도랑 비슷하니까 이거 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아니에요. 무조건 순수한 물은요. 다른 외부적인 조건이 일기압이 유지된다면 100도에서 끓어요. 이제 그 기압과 관련된 건 다음 시간 끓는 점 단원에서 다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물질마다 끓는 점이 정해진 몇 점 몇 가지 같은 압력 하에서 그런 게 존재한다는 거, 그런 값들을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성질들이 어디에 활용되냐면, 네, 그 특정 온도, 그 특성을 알면요, 물질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용액을 끓였는데 100도에서 끓기 시작했는데 100도부터 막 뽀글뽀글한데 점점 계속 더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 그 말은 그 물질 안에 뭔가 다른 게 섞여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물질의 특성이라는 건 그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물질의 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혼합물과 순물질의 끓는 점과 어는 점 비교해서 이야기했고요. 물질의 특성이란 건 이런 거다. 한 가지 물질은 반드시 끓는 점은 하나, 어는 점도 하나, 녹는 점도 하나. 뭐 같은 거지. 녹는 점, 어는 점. 뭐 용해도도 값이 하나.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새로운 지금 플랫폼을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업에 집중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다른 플랫폼을 가지고 와서 지금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좋지 않으면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사실 저는 같이 실시간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찾고 있어서 2학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을 많이 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면요, 저는 실시간 정말 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이 조금 바보가 될까봐 제가 어떤 반에 가서 계속 너희들이 바보가 되니까 공부해야 돼, 온라인 잘 들어라고 이야기하고 왔는데 진짜 걱정이 돼요. 이렇게 온라인이 장기화 될지 몰랐고 이렇게 장기화되면 분명 여러분들한테 손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조금이라도 조금 더 최소한의 개념이라도 좀 가지고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199쪽에 나와 있는 사고력 키우기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두 가지 용액이 있어요. 색깔이 없고 투명한 두 가지 액체가 있는데, 자, 이 두 가지 액체가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 투명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설탕물일 수도 있고 소금물일 수도 있고 그냥 순수한 증류수일 수도 있어. 어떤 친구는 먹어본다고 할 수도 있죠. 찍어 먹어봐요. 근데 저거 독극물이면 어떡해? 에탄올이면 어떡해요? 또 다른 투명한 독성을 가진 물질일 수도 있잖아요. 먹어보는 건 절대 안 되겠죠. 저 물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치, 오늘 배운 방법. 끓여봐. 끓여서 뭐 78.3도에서 끓기 시작해. 그리고 그 온도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돼. 이거 순수한 물질이야. 그리고 이건 에탄올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그 끓는 그 양상을 보고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할 수가 있죠. 두 번째 비커가요. 끓였더니 계속 끓는 점이 올라가요. 막 한 110도부터 끓기 시작했는데 그게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그건 혼합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고력 키우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이었고요. 자, 이번 단어는 물질의 특성이다 보니까 어떻게 물질을 분류할 건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게 계속 단원마다 나옵니다. 자, 혼합물의 성질을 이용하는 예인데요. 물질이 섞이면 끓는 점이 조금 높아져요. 그리고 녹는 점이 낮아져요. 어는 점이 낮아진다고 표현해도 돼요. 왜냐면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은 값이니까.
금속들을 섞으면 단단해지기도 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 자, 어쨌든 섞음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강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강점들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일상생활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요. 자, 염화칼슘. 자, 염화칼슘은 순물질이에요. CaCl2잖아요. 자, 그림 보셨으면 제가 여기다 설명을 할게요. 자, 염화칼슘은 CaCl2라는 순수한 물질이야. 근데 여기다가 물이 섞인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네, 혼합물이 되는 거예요. 자, 눈이 온 날 눈의 주 성분이 물이란 말이야. 여기에다가 염화칼슘을 섞어주면 혼합물이 되죠. 자, 제가 아까 간단히 말했지만 혼합물이 되면 끓는 점은 더 높아지고 우리 그래프 봤던 것처럼 우리 해보기에서 했던 것처럼 어는 점은 더 낮아집니다. 얘가요. 그 눈에 있는 습기를 흡수하면서 열을 막 방출해. 자, 이 열이 어떤 역할을 해줄까? 맞아. 이 눈을요, 녹여주겠죠. 자, 녹이고 났더니 그게 뭐가 되냐면 물과 CaCl2가 섞인 혼합물이 된 거야. 그래서 0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얼어. 근데 보통 우리가 낮에는 0도 이상으로 존재하잖아요. 낮아져도 뭐 영하 한 3, 4도, 4, 5도지 더 막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CaCl2와 만나서 혼합물이 됨으로써 다시 추워지더라도 밤이 되더라도 다시 얼지 않는 그런 혼합물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먼저 제가 하는 거예요. 땜납 같은 거요. 제가 금속과 금속을 섞으면 더 강해진다고 한 것도 있고, 자, 어떤 성질도 있냐면 납과 주석을 섞어서 만든 이런 섞인 혼합 금속은요. 여기 보시면 녹는 점이 낮아진다고 되어 있죠. 굉장히 낮아져서 작은 열이라고 표현하나? 열로 쉽게 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왜 반도체 만들 때 또는 어떤 회로를 연결할 때 그 회로들을 붙여야 되는데 그때 그 납과 주석을 섞어서 땜질을 하게 될 거고, 자, 집에 이런 퓨즈 같은 거 그 전구에다 달려 있거든요. 자, 납과 주석을 섞어 만든 퓨즈예요. 퓨즈도 역시 그 납과 주석이 원료가 되는데 퓨즈의 역할은 뭐냐면 전류가 세지면 그 전류 때문에 전력을 차단시켜주는 끊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잘 녹는 그런 금속을 이용해서 과전류가 흘렀을 때 딱 하고 끊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화재가 나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역할을 바로 퓨즈가 하고 있죠. 자, 이것도 혼합물의 성질을 혼합물이 녹는 점이 낮아진다는 성질을 이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요. 부동액. 자동차에 부동액을 붓는데 뭐라고 설명해야지? 자동차 엔진이 막 뜨거워지잖아. 그 뜨거워지는 거를 식히는 액체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다 물을 집어넣으면 100도에서 끓어버린단 말이에요. 엔진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래서 부동액, 저 안에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고 기본 원료 자체가 끓는 점이 굉장히 높은 그런 액체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높은 온도에서도 제가 끓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부동액이고요. 얘도 혼합물이죠. 자, 제가 라면을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는 이유는 스프를 넣었더니 혼합물이 되면서 100도 이상에서 끓기 시작해. 그래서 조금 더 센 온도로 빠르게 라면을 익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4분 다 끓이지 않고 한 3분만 끓이고 꼬들꼬들할 때 먹어요. 마지막으로요. 강철 같은 것도요. 철에다가 탄소를 섞었어.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서 이걸 재료로 사용하면 쉽게 휘어지거나 쉽게 모양이 틀어지지 않게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순수한 물질일 때보다 혼합시켰더니 성질이 달라지면서 조금 더 보완된 그런 성질들을 나타내곤 하죠. 자, 이렇게 순물질과 혼합물의 특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조금 피드백을 주면 좋겠지만 제가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왔다 갔다 막 손 흔들고 이러면 정신이 없나요? 아니면 조금 더 나은가요? 지금 이 영상의 단점은 제가 화면에 필기가 안 돼요.
그래서 아마 필기를 해야 될 경우 이렇게 화이트보드를 쓰거나 아니면 따로 이제 필기하는 영상을 찍어서 아마 편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주셔도 되고, 뭐 내 얼굴이 보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들어야 되니까 꼭 게임하지 말고 선생님 얼굴 보고 수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갑자기 급하게 온라인 수업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수업이지만요. 다음 수업 때 조금 더 만족스러운 수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안녕. 코로나 조심하세요.